생존 우선순위 2026년 8월 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인과관계 추론을 추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전쟁 동안 장거리 정밀 미사일의 사실상 모든 것을 사용했다. 물음표는 제가 좀 붙였습니다. 에린 방코, 마이크 스톤, 조나단 랜데이 3명의 기자가 로이터에서 8월 5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데이터에 정통한 3사람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기간 동안 전 세계에 비축한 고도로 정확한 장거리 미사일의 대부분을 소진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군의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이 에이테크스와 정밀 타격 미사일의 부족 정도는 이전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급격한 감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 경우 더 위험하고 시범적인 폭격 임무에 더 의존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얼마나 많은 탄약을 남겼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참고로 버추얼 버퍼 인벤토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존이란 뜻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독일 운테르 루이스에서 탄약 제조업체 라인메탈의 새로운 포병 공장이 개장하는 동안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에이테크스가 전시되어 있다는 사진, 요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문제에 정통한 4번째 사람은 정밀 무기의 높은 사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재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미군을 감독하는 중부사령부는 전 세계 미군 물자에서 재정전할 수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위해 인터뷰한 출처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비축량 데이터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이 전 세계 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군수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로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수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 방해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공장과 장비를 확장하는 것 외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포탄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포함한 특정 탄약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공급이 장기전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에이테크스와 PRSM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은 탄도미사일 사드 시스템과 함께 트럼프의 발언이나 공급 수준에 대한 질문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무기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요격기를 만드는 레이시온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미쳤냐? 재고 보충 속도를 언론에 왜 얘기하겠는가? 취재에서 표현하는 기자들의 자세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논평 요청에 대해 국방부 수석 대변인 션 파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이 우리 국민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깊은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면서 전투지휘부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무기 공급에 대한 경고.
소식통 한 명은 에이테크스와 PRSM 비축량이 감소한 것은 조종 항공기를 이용해 폭탄을 투하하는 등 이란의 표적을 공격하는 더 위험한 방법을 피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군대가 멀리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중국과 같은 강력한 방공망을 가진 적과의 전쟁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 내부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PRSM의 비축량은 비교적 새로운 탄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었지만 미군은 2027년에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육군은 에이테크스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생산이 최신 PRSM 미사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여러 언론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고문들이 미국의 비축량에 대해 경고했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또 다른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어무기 재고도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CSIS는 2월부터 7월까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사용되었으며 미국 비축량 중 사드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의 수가 전쟁 초기보다 최소 38% 감소했다고 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들어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무기고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국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선박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공급량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을 양을 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호크는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해군 무기로 오랫동안 조종사의 위험 없이 고도로 방어된 목표물을 타격하는 해상 서비스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RTX의 계열사인 레이시오는 워싱턴이 비축량 재건을 위해 경쟁함에 따라 다른 군수품의 증가와 함께 토마호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국방부와 단연 간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듣고 이런 생각들을 좀 풀어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힘은 방위산업화한 제조업의 생산량으로 승부를 본 승리였다. 그런 미국을 아이젠하워는 분산 복합체의 거대화에 경고를 한 발언이 있었다. 미국의 분산 복합체는 전 세계 분쟁이 발생하고 거기에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 체제로 변했다. 분산 복합체는 물론 석유 메이저도 포함된다. 베트남 철수 이후 약 30년 편하게 지냈던 미국이 중간에 이라크 침공도 했지만 다시 전쟁 수요를 만들어 제조업 강국으로 가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타당할 것이다. 무기 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재고 보충 시스템으로 얼마나 빨리 수요에 맞는 전쟁을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이것은 일반 제조업도 동일한 과제인 것이다. 한국 언론은 다음과 같이 좌파 CNN 보도를 베끼는 수준이며 분석 기사를 쓴 수준은 못 된다. 우리나라 뉴스에 트럼프 미 에이테크스 사드 바닥에 필요량 이상 보유 부인, 김승민 뉴히스에서 8월 5일자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 퍼져, 언론 공격무기 전량 사드 80% 소모, 무기 부족 향후 중로북 전선 역량,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폭스 뉴스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량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하지는 않았다. 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설명하겠냐? 전략적인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 일본 재무장에 대한 군사옵션 경고. AFP 8월 5일자입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일본의 군사비증액 계획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제이드 가오. 수요일 일본이 태평양에서 군사적 입장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이 전쟁 국가로 변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지도부는 분명히 일본의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군사 옵션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이 전쟁 국가로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진화에 대해 결코 소극적인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기 전까지 한국 전역을 점령했으며 그 후 한반도는 38선을 따라 별도로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폭력적인 식민지 시대의 유산은 남북한의 외교 정책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이후로 미군 기지를 계속 주둔해 왔습니다. 그 나라는 2025년에 군사 지출을 9.7% 증가시켜 622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이는 GDP의 1.4%에 해당하며 195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은 2.5%인가요? 유럽한테 요구하는 게 거기까지 올려라. 그리고 향후 5%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요구하고 있죠. 1. 토마호크 시험 발사 비난, 미국의 돌격대라고 북한이 공격을 비난했다는 거죠. 이것은 8월 5일자 마이니치 신문에서 했고 김여정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정부 주요 원자로 건설이 계속됨에 따라 8기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승인, 베럴 프록터 파워라는 매체를 통해서 8월 3일자입니다. 중국은 총 1,700억 위안 2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각각 1,127메가와트 발전 용량을 갖춘 8개의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원자로는 HPR-1000 활용원 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로 일부는 버전 2.0의 실증 프로젝트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10기가와트, 2035년까지 200기가와트의 원자력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위해 더 많은 기저부하 전력이 필요합니다. 7월 31일에 게시된 규제 서류에 따르면 중국 공무원은 광둥성, 라오닝성, 저장성, 산둥성의 신규 유닛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량을 3배로 늘린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약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세계 원자력 발전량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CNN의 장허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현장 랜더 그래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공해 발전을 포함한 더 많은 기저부하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61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까지 70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30년까지 110기가와트, 2035년까지 200기가와트의 운영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 에너지 통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에 전 세계 전력의 약 29%인 826 테라와트 아워의 전력을 원자력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수치로 보고서에 따르면 2위인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17%를 조금 넘는 약 485톤을 생산했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 원자력 생산량의 약 13.7%인 390톤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가 219 테라와트 아워, 한국은 185 테라와트 아워, 일본 90 테라와트 아워, 캐나다 85 테라와트 아워가 원자력 생산량 상위 7개국을 차지했습니다. 원자력은 미국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9.6%를 차지합니다. 특히 통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원자력 용량에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중국 전체 전력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입니다. 미국은 3배가 높죠. 자기네들이 필요한 전기량에. 2030 제조 강국 2035년 요건 오타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제조 강국 목표와 1대1로는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1대1로는 미국에 의해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에 있는 발전소들이 만약 일본 후쿠시마처럼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난다면 가장 피해를 볼 곳은 한반도이죠.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지대에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다. 물론 그 중국 자체에도 피해가 있겠지만은 그 방사능에 대한 오염물은 한국에 직접적인 또 북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중국 지도자들의 비밀스러운 베이다이어 여름 휴양지 시작 신호. 로이터 8월 3일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해변 휴양지 베이다이어에서 연례 비공개 수련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모임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에 대한 소문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올해는 10월에 있을 주요 당 지도부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모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월요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이자 측근은 차이찌가 허베이성 북부 베이다이어에서 학자들과 만났다는 신호로 지난 몇 년간 여름 휴양지와 시기가 겹쳤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당 내부와 시 주석의 손에 점점 더 집중되면서 진정한 협상의 범위가 좁아졌다고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2003년에 여름 집단 업무회의의 공식적인 관행이 폐지된 이후 고속철도로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약 1.5시간 떨어진 해안마을에서 열린 최고 지도자 회의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다이어의 국영 게스트하우스는 매년 여름마다 보안을 강화하고 베이징과 근접성 때문에 오랫동안 엘리트 정치인에 대한 추측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도로 폐쇄, 드론, 패러글라이드, 제트스키, 스피드보트 등 개인 항공기 및 수상 항공기에 대한 제한, 그리고 정상급 지도자들에 대한 거의 매일의 공식 보도에서 약 2주 정도의 일상적인 공백은 이러한 추측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금요일 정치국 그룹 세션에서 중국 군부 현대화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니 블레어 글로벌 변화연구소의 수석 정책 고문인 루비 오스만은 이번 수련회는 종종 중국의 어리석은 계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구체적인 문제들이 당의 의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회의 준비, 내부 규율 강화, 인사관리 및 국내 경제 압박. 리더십은 혼합된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중국은 주로 자국의 관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안정시켰지만 국내에서는 경제 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라고 오스만은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수년간의 반부패 캠페인으로 인해 이미 약화된 지도부 계급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율을 부과할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는 간부들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된 4개 변수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모임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정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공식 행사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한 유일한 수련회입니다라고 취리 대학교의 장 크리스토퍼 미텔슈타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원로들의 영향력을 밀어내는데 매우 성공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후퇴의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은 언제나 부패 숙청이다. 공산당은 군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태생 자체가 항일과 국공내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겸해서 생각하면은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거를 또 좀 참고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공산당 원로들의 말발이 약해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비공개 공산당 지도자들 회의, 어찌 보면은 공산당이 독재라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 같은 성격이었는데 시진핑이 완전 일극 중심의 집권 체제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인식이 됩니다. 이 무기는 쓰레기다. 러시아 불만, 북 군수 공장소 23명 처형 숙청. 다카 히데키 데일리 NK 재팬 8월 5일자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계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매년 20개의 경공업 공장을 10년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소비재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확대와 중국과의 교역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무기 수출의 수반에 관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서비스업에서는 러시아인 관광객의 증가나 교통망 정비를 받아 숙박 음식업이나 운수업이 성장했다고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북한제 무기 사용이 확인된 당초 그 품질이 극히 열악하다는 보고가 다수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친러파 빌물로고는 알려진 The Dead District는 전선 포병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북한제로 알려진 122mm 야포에 대해 이즉 개베지, 이것은 쓰레기다라는 표현까지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제 무기 탄약을 계속 사용했다. 무기 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사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1여 년 만에 북한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 또 북한군 3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러시아의 대북 의존도는 커지고 있는 시각마저 있다. 그 과정에서는 북측의 무기 탄약 품질 개선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데일리 NK 내부 소식 등에 따르면 자강도의 강계시, 성강군 회천시, 남포시 등에 있는 군수 공장에서 지난해 상반기 동안 모두 23명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중에는 가족까지 연좌제로 추방되는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군수 공장에 대한 검열에서는 업적 허위 보고, 물자 횡령,
사적 이익을 위한 물물교환 등의 문제 행위가 적발됐다. 무기 탄약 품질 불량의 배경에는 생활고에 빠진 공장 간부와 근로자들의 자재 빼돌리기가 있었다고 하니 당국은 극형으로 기강잡기에 나섰을 수도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재 유출 등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국가의 무책임에 있다. 제대로 된 월급 배급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과시하는 푸틴 대통령과의 밀월 이면에는 전선에 파병된 병사들뿐 아니라 후방의 노동자와 공장 간부들도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군수공장 자재 빼돌리기가 발생한다면은 그러면 러시아와의 제공무기 탄약이 품질 불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악한 급여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열악한 급여 환경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이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결과는 반혁명 숙청이라는 다른 결과를 북한은 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 같으면은 품질 불량, 자재 빼돌리기 이런 게 있다면은 임금 수준을 올려주는 거로 의사결정이 나와야 되겠죠. 또 판매 가격도 좀 올려야 되겠죠. 무기 판매 가격을. 미움받으면 후쿠오카 못 산다. 현 지사도 언론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자 쿠라우치 유키오 72세의 정책.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8월 5일자 세노 스스무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후쿠오카 현 의회의 정부의장 자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라우치 다케오의 현 의회 의장이 주목받고 있다. 구라우치 씨는 일개 현 의면서 현 지사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다고 한다. 어떻게 후쿠오카 현정의 돈은 태어나 힘을 얻어 갔는가? 지금 일본에서 가장 나쁜 남자로 불리는 현의 회의정책 7월 23일 총리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면담. 후쿠오카 현 의회를 뒤흔드는 금전수수 의혹을 앞에 둔 말이다. 현 의회의 고액 해외 시찰, 현 직원에 대한 의한 정치 자금 파티권 구입 문제, 정부의장 포스트를 둘러싼 금전수수 의혹, 그 중심에 항상 현 의회의 돈, 구라우치 씨의 이름이 떠오른다. 현 직원, 당 현년, 현 의회의 인사 또는 매스컴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는 구라우치 씨는 왜 이 정도의 힘을 갖게 된 것일까? 그 원천은 협의회 현 의회가 되기 훨씬 이전인 1980년 비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라우치 씨가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1980년의 일이다. 일본 대학 농수의학부를 졸업 후 1년 남짓 임상수의자로서 근무하는 가운데 중의원 의원을 6기 근무해 후에 참의원으로 전출한 구라우치 슈지 씨의 조카와 결혼했다. 그 조카 딸과는 일대 시대의 동급생으로 학창시절부터의 교제였다고 한다. 이 결혼을 계기로 그는 야마구치 성에서 구라나이 성씨로 이름을 바꾸고 구라나이 휴지 사무소에서 비서로 일했다. 규슈에서 평가를 높인 계기. 구라우치 참여는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니카이도 스스무 씨와 함께 규슈 지구의 행력 추진의 담당자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젊은 구라우치가 이사오 씨에게 뜻하지 않은 활약의 기회가 주어졌다. 후에 낙하선의 행력이라고 불리는 개혁은 민영화한 국철, 일본 전신공사 전화공사를 비롯해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외곽단체 제3섹터인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단체들은 총론, 찬성, 강론 반대 입장에서 행역 담당 의원들에게 진정을 거듭했다. 그 창구를 젊은 구라우치 이사오 씨가 담당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각 단체의 생살 여타권,
존속인가 폐지인가를 좌우하는 결정권은 창구의 구라우치 이사오 씨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다. 구라우치 씨는 결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노동운동 지도자와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구라우치의 주장에 노동조합 운동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당, 민사당 간부들도 수긍했다. 이렇게 해서 구라우치 씨의 평가는 현지 큐슈에서 높아져 당파를 초월한 폭넓은 인맥이 구축되어 갔다. 지사와의 파이프를 만든 높이. 행역의 와중에 행해진 1983년의 현 의원 선거에서는 고향의 직구고시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 당시 현직에 패배했지만 장인의 비서로서 복귀의 힘을 비축했다. 한마디로 처가의 힘이 커졌다는 얘기네요. 1991년에는 삼선을 했다. 자민당은 의회 내야당으로 쓰라린 야당 생활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라우치 씨는 혁신계 정치가와의 연결고리를 살려 오쿠다 지사와 자민당 현 의단의 파이프 역할을 철저히 한 것이다. 국회의원 횡포 허용 안 하는 집단으로 미키 씨는 나카무라 씨를 자민당 현 의회단의 운영으로부터 제외하고 구라우치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현재 현위의 올 여당이라고 해도 해야 할 체제의 확립은 구라우치 씨가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라우치 씨가 미키 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국회의원의 횡포를 허용하지 않는 현의단 만들기였다. 세력 확장 위에 벌인 디딤그림, 야마자키 다쿠시를 지지하는 10여 명의 하야마 그룹의 해체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움직임이다. 2천만엔 커틀릿의 배경, 구라우치 씨가 대립한 것은 아소 전 지사뿐만 아니다. 그 다음에 오가와 히로시 전 지사와도 대립을 반복했다. 그 때문에 현 직원은 양자의 사이에 끼어드는 일이 많아 현 의원뿐만 아니라 현 직원도 구라우치 씨에게 압도하게 되어 갔다. 현 지사 이상의 권력을 갖도록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구라우치 씨가 이끌어온 자민당 현 의단은 점차 구라우치 현 의단의 양상을 나타내 왔다. 그 때문에 후쿠오카에서 현 의로서 출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라우치 씨의 기억이 경사스러운 것이 조건이 되었다. 철도 복구를 원하는 현지 지자체의 이야기에 BRT 버스 고속 수송댐의 도입을 설득한 것이 구라우치 씨였다. 지사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는 이유다. 후쿠오카 현에 낫지 않는 병 구라우치 씨의 영향력은 매스컴에도 미치고 있다. 구라우치 씨를 돈으로 하는 체제화가 계속되어 부정이 오늘날까지 온전되어 버렸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생겨난 부정, 정부의장 자리를 믿기로 한 금전 요구와 금전 제공이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구라우치 씨 권력의 쾌적은 고스란히 잘 모르겠지만 현정 병리의 쾌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니까 대통령제 한국은 지방자치제 없애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선거 하는데 이게 돈 수수, 공천 이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깨끗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독 금감원 나와서 로펌 간다. 퇴직자 8년 만에 3.5배 조직 역량 저하 우려. 박성용 국민일보 8월 5일자. 특히 검사 감독의 최일선을 맡은 실무급 연차 직원의 이탈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수천 개의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조직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탈은 실무 연차에서 두드러졌다. 근속 20년 미만 퇴직자는 2020년 17명에서 2024년 46명, 2025년 40명으로 2배 늘었다. 특히 입사 5년이 안 된 저연차 퇴직은 2020년 1명에서 2024년 20명으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6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다. 최근 금감원에서 퇴직한 30대 전 직원 A씨는 수천 곳에 달하는 금융회사를 감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비교하면 처우는 낮고 업무 강도는 높다며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검사 감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이나 불안전 판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30대 금감원 퇴직자 B씨도 허리급 실무직원은 육성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며 예산과 정원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인건비를 사실상 묶어둔 상태에서 금감원에 더 높은 감독 영역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도 생각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옥상 아니냐,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자체 예산과 정원에 대한 자기가 집행 권한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그런 권한이 없는 데가 무슨 전체 금융권을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쪼갰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해인사에 숨겨진 샤머니즘, 이것은 참고 자료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은 죽지 않고 흔적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 일본과의 신토, 우리나라에도 전통 신사, 사실 같은 거다. 이런 취지로 일본에 남아있는 것과 비교해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